안녕하세요. 영미문학 읽기 관련해서 고민을 함께 나눌 보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여기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교육과정에 접근하는 분들일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제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중3부터 고3까지 4개의 학년을 4개의 과목을 한 번씩 사용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이게 앞으로 여러분 모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고등학교들에서 적용을 하면 다학년 다교과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또 저희는 최대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편이라 한 발짝, 한 반발짝 조금 더 먼저 경험한 사람의 아주 서툴고 미숙한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미문학 읽기 혹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께도 이런 분들하고 공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맞춰서 교사가 하고 싶은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고 싶은 분, 또는 다학년 다교과라는 이 현실에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수능 대비 독해 수업 이제 정말 지겹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수능은 약간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능 말고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내가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도 개인적으로 또 교사의 삶 속에서도 뭔가 얻어가고 살찌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께 과감하게 저는 영미문학 읽기 수업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요, 당연하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런 것들 참고하실 텐데요. 먼저 이 과목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영미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소설, 시, 희곡 등의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동이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교재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책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물론 말은 그렇습니다.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교사와 학생이 협의해서 선정하고 하면 된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런 hub.lexile.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영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앵무새 죽이기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하나 검색을 해봤더니 790L, 1120L 이렇게 숫자에다가 L이 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렉사일 지수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책의 어느 정도 대략적인 난이도를 확인을 또는 가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 파움 같은 경우에는 1170L인데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작가에 의해서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출판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버전을 또 어떤 판본을 선택하실지에 대한 참고 자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서치를 많이 했고요. 이게 고3, 저희 학교는 고3이 영미문학 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작년부터 머릿속으로 이 수업을 내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53년에 미국 작가인 레이 브래드베리 씨가 쓴 파렌하이트 451이라는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책이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책이 되었고요. 제가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도 심화영어 1이라는 소수 선택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미문학 읽기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서 우리 교과서 말고 원서를 읽자라고 정해서 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When My Name Was Kyoko 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고, 2학기 때는 A Long Walk to Water이라는 같은 작가 린다 수 파크의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영미문학 읽기라고 하더라도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2학년에 배정이 되었는지 또는 3학년에 배정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수업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루틴이 필요하죠. 그리고 루틴화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또 약간 예측하면서 또는 그 예측을 벗어나는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원칙적으로 책 읽기를 숙제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게 될까봐 그게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책은 교실에 와서 함께 읽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독후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고 나중에 풀 클래스 쉐어링도 많이 하는 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업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진 자료를 많이 남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그런 컴퓨터 화면을 제가 많이 캡처를 해온 점을 좀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독후 활동에 대해서 리딩 로그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을 남기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제출 횟수로 반영을 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더니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되었습니다. 책을 교실에서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1학기 때 했었던 When My Name Was Kyoko 책은 오디오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시간 북송으로 읽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물론 읽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구연동하는 마음으로 읽어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블이라는 오디오북을 사용을 했고요. 오디오북이 참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근데 오더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 기반이고 해서 자료가 방대하고 또 좋은 성우들을 많이 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렌하이트 451 같은 경우에는 팀 라빈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 주인공인데 그분이 녹음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녹화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듣잖아요. 한 하루에 14-15페이지씩 읽었는데 듣다가 웃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한국 고등학교에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저희 아이들이 모두 다 5, 1등급도 아니고 한 1, 2, 3등급의 학생들이 골고루 다 섞여 있는 그런 수업이었는데도 이런 영어 오디오북을 듣고 공감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체력이 괜찮아지니까 더 즐거운 수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롱 워크 투어러 같은 경우도 남자 시점과 여자 시점이 이렇게 같이 진행되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레이션을 2명의 남녀 성우들이 맡아서 했고요. 자료는 뭐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나오니까 오더블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고3 학생들이 읽고 있는 걸 다행히 자료가 있었어요. 저희 교생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수업 참관하다가 인상 깊다고 몰래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목표를 누가 적으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범인이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시각화가 하기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용 체계에서 내용 요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독후 활동을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연초에 컴퓨터실을 미리 찜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미문학 읽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항상 컴퓨터실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학생들이 요즘에 아날로그 요소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랄까요? 좀 어색함이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실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그래도 좀 재밌는 거 하나 보다 하면서 온 계기도 되었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항상 연결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활동 자료를 제가 막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는 제 책상에서 그때그때 찾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아무 무리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두 다 하시겠지만 브레인스토밍하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 세계를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인간성을 상실한 그리고 중요한 테마는 책을 읽는 것이 불법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방수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켜는 직업이에요. 책이 있는 곳에 신고받아서 가면 그곳에 불을 질러서 책을 다 없애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스포를 많이 했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 사회상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고요. 저는 대부분의 구글 클래스룸 활동을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의 문서에 들어와서 같이 작성하고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고3 학생들 사실 슬슬 발표력이 떨어지거든요. 입 여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일일이 다 발표를 시키지 않아도 그때그때 학생들이 옆에 친구가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발표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고, 아이들이 이런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인지적인 발달이 충분히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저도 편하게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퀴즈를 하는데, 저는 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하는 경우에는 이 퀴즈를 기반으로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글 폼으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매일 한 14, 15페이지 정도씩 읽다 보니까 단어를 그때그때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유추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키우면서 그 대신 최소한 10개의 단어는 우리가 얻어가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좀 정해 주었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없는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책 속의 인물 중에 한 명을 만날 수 있다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을 잘 꿰뚫을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몬테그, 이게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유일하게 의식이 있는 사람 같다. 여기가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세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클라리스라는 아이는 몬테그라는 주인공에게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혼자서만 역행을 하는 걸까? 이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한테 하고 싶니? 라는 질문도 아이들이 뭐 대충 쓸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하고 싶다.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한테 하고 싶다. 영어와 국어 능력이 뛰어난 친구, 복선도 많고. 근데 이거 복선 많은 걸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그 복선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친구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동시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문학작품 공부하면 이제 여러분들 내용 요소나 학습 목표 다 보시겠지만 문학적 표현과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우리말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figurative language를 좀 공부를 하자. 제가 여기 넣어놓은 것은 가장 좀 간단하고 좀 쉬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또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한 번 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주는 건 별로 없고 아이들에게 서치를 하라고, 저희가 컴퓨터실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신의 도끼가 무엇인가 라는 거, 애들이 환유, 제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국어 시간에 헷갈렸었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사전에서 긁어올 때 최소한 2개 이상의 버전의 영어 사전에서 긁어와서 이런 영영 이해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시도 가지고 와서 같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직유나 은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 공부하면 관점,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 이것을 포인트 오브 뷰 같은 경우도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줬어요. First person이 무엇인지, Third person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person 그 시점을 바꿔서 써보아라. 우리말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다 했는데, 여기 우리 홍민아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밀드레드라는 주인공의 소방수의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가 바꿔가지고 썼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인 몬테그 시점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장인물들의 생각은 알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은 왜 책이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걸까? 라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밀드레드는 굉장히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하루 종일 TV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이어폰을 꽂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은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실 밀드레드가 남편을 떠나가는데, 그 시점을, 그 장면을 탁 뽑아가지고 우리 미나가 나는 화장대 어딘가에 놓여있을 립스틱을 떠올렸다, 이런 내용은 책에 없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이 친구는 이 인간상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있는데 그것을 립스틱으로 대변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어서,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다 적어주었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등장인물을 하나 만나서 가상 인터뷰를 해보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로 쓰는 거, 우리말로 쓰는 거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그렇게 정해주지 않은 게 책이 이미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무조건 영어로 해라 그러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고 싶은 사람은 영어로 하고 우리말로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말로 하라라고 저는 좀 선택권을 준 편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몬테그 씨에게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특유의 개혁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이런 가수가 좋아요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친구는 이 작품을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수찬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몬테그의 와이프인 밀드레드를 인터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좀 딱히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뭐 생각해야 되나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인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 안에서 이제 여기는 책이 금지된 사회니까 주인공이 그거를 막 되살려 보려고 시집을 하나 몰래 훔쳐와가지고 읽어주는 대목이 있는데 제가 1학기 때 도교육청단이 공개 수업을 하면서 이 시와 관련된 라임 스킴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24분의 선생님들이 수업 공개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보여주는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것에만 좀 집중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학생들에게 라임 스킴을 제가 한번 수업을 하고요. 너네가 직접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김지한 학생 같은 경우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조사를 하고 이것만 라임 스킴만 찾은 게 아니라 왜 로버트 프로스트가 독보적인 사람인지 왜 그가 사용한 이 라임 스킴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혁신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깊이 있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영어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가 어려운 친구는 팝송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라임 스킴을 찾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때 살짝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이 영어책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할 때 영어책 쫙 되어 있는 진열대에 가서 다 하나 정도씩 선택을 하고 그 책을 소개하는 잉글리시 북페어를 하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었고요. 영미 작가가 굉장히 많고 또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한 학기에 또는 1년에 한 권의 책을 읽기도 바쁘기 때문에 다양한 작가와 대표 작품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도 했었고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심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발표하는 것도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평가로 진행을 할 때도 그냥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캐스팅을 한국사 또는 세계사의 인물 중에서 하자. 고3 정도쯤 되면 한국사, 세계사 다 배우니까요. 그래서 시대를 좀 이렇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사람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적절한지 그 이유를 근거를 논리적으로 대보자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험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했었던 논술형 평가에서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쭈루룩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어떤 뭐 센서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키워드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논술형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세분음미 특기상은 제가 일부러 지금 저희 반에서 그냥 평범한 학생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개 정도의 활동을 넣었고 미래의 건축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라서 건축가로서의 어떤 중요한 자질을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였고 개발했는지를 적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활동이 다 우리 친구들이랑 했던 것들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 2개밖에 못 적거든요. 조금 간략하게 적으면 한 3개 정도 적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똑같은 과목 그 세분이념이 특기 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활동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 뽑아서 쓰다 보면 모두가 다 개별화가 되고 다 그 아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특기라서 아이들이 나중에 보고서 너무 고맙다고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미문학 읽기 제가 수업 준비를 예전부터 하면서 자료를 많이 찾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제 생각에는 아마 다들 각자 있는 곳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영미 문학 읽기 고민 나누기라고 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방은 마지막 한 분이 계실 때까지 제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그럴 만한 채널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라서 혹시라도 당장 올해가 아니라도요, 내년 수업 준비하시거나 또는 내년에 수업하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또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짧지만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